기아의 용병 투수진은 올해 자주 변동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 시즌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투수를 기용한 적이 없었다. 어쩌다 보니 5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혔다. 골치 아픈 상황이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기아의 외국인 투수진은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로 출발했다. 이 중 빅리그 경력이 더 화려한 크로우에 더 큰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시즌 초반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더니 조금 나아질 무려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했다. 기아는 크로우의 부상 대체 용병으로 캠 알드레드를 데려왔지만 알드레드의 투구 역시 확신을 주지 못했다. 우승을 향해 달려가야 할 팀의 선수로는 미흡함이 있었다. 그렇게 크로우와 알드레드는 모두 방출하고 메이저리그 통산 36승 경력의 에릭 나우어를 영입하며 숨을 고르는 듯했더니 이번엔 네일이 부상당했다. 네일은 지난 8월 24일 창원 NC전에서 타구의 얼굴을 맞아 턱 관절이 골절됐다. 응급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남은 정규 시즌 일정을 함께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에 기아는 대만 프로야구 중심 브라더스에서 활약하던 에릭 스타우트, 30일을 영입해 그 공백을 메웠다. 스타우트는 기아에서 등번호 2번을 선택했다. 남은 번호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신이 두 번째 에릭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릭이자 기아의 우승 청부서로 불렸던 나우어의 투구 내용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재의 부진,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나우어는 합류 후 4차례 등판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87에 그쳤다. 좌완으로 최고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공은 위력적이다. 던지는 실력도 분명 엿보인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 주목이었던 커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헛스윙이 나올 코스가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파울이 된다. 여기에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낙차 큰 구종이 부족하다. 체인지업과 커브를 구사할 수 있지만 체인지업은 이상하게 효과가 없다. 커브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나 아직 투구 설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에릭인 스타우트의 활약이 절실하다. 스타우트는 8월 15일 이후에 영입돼 규정상 포스트 시즌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정규 시즌 우승의 마지막 마침표만 찍어준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시 140km대 중 후반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스위퍼성 슬라이더 등 여러 변화구를 보유하고 있다. 8월 29일 광주에서 불펜 피칭을 마쳤는데 이범호 기아 감독은 현 시점에서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선수를 데려온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사실 스타우트에게 내일 정도의 외국인 에이스급 활약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 능력에 확신이 있었다면 스타우트를 대체 선수 후보로 두고 있던 많은 K리그 구단 중 한 팀이라도 시즌 전에 영입했을 것이다. 스타우트에게 남은 등판은 4, 5경기인데 이 중 2경기만 책임져줘도 훌륭한 영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1일 대구, 삼성전 출격을 앞두고 있는 스타우트에 대해 이범호 감독이 5이닝 이상 던져주면 제일 좋다라고 비교적 소박하게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어쩌면 이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만에서 온 대박 사례도 있다. 2022년 SSG의 역사적인 와이어 투 와이어 대업을 도운 좌완 숀 모리만도 32가 그 케이스다. 당시 이반 노바의 부진한 투구에 고민이 많던 SSG는 대만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던 모리만도를 영입해 대박을 쳤다. 모리만도는 시즌 12경기에서 75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7승 1패 평균 자책점 1.67의 화려한 성적으로 SSG의 선두 수성에 힘을 보탰다. 당시 SSG가 LG 등 2위권 팀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모리만도 역시 메이저리그 경력이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몇몇 강점이 있었다. 대만 리그에서 꾸준히 선발로 뛰며 경기력이 절정에 있던 상황이었고 대만에서 뛰어 아시아 리그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 그리고 모리만도를 상대해보지 못한 팀들이 첫 만남에서 고전하는 양상이 읽혔다.
초반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모리만도는 자신감을 얻고 시즌 마지막까지 달렸다. 대만 리그보다 대우가 더 좋은 캐보리그에서의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개인의 의지도 충만했다. 스타우트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다.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의 마지막 힘을 보탤 퍼즐이 될지 그 가능성은 1일 대구 삼성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 스타우트 1일 대구서 첫 등판 이범호 감독 5회 이상 투구 희망. 기아의 임시 대체 외인 투수 에릭 스타우트 30일 가 대구에서 K보리그 첫 선을 보인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31일 대구 삼성전 전 스타우트 선수가 내일 1일 선발로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출신 좌완인 스타우트는 턱관절 수술로 빠진 제임스 네일 대신 지난 28일 기아와 계약했다. MLB 경험 있는 스타우트는 최근 2년간 대만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다. 대만 중신 브라더스에서 2024 시즌 20경기 10승 5패 평균 자책점 2.77을 기록했다. 이 감독은 스타우트가 가을 야구엔 함께 못하니 삼성전 등판이 부담 없었다며 대만에서도 109 이상 던졌고 얼마 전 등판 시기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종을 대구보다 광주 첫 경기에 쓰는 게 훨씬 낫다며 5회 이상 던져주면 가장 좋겠다고 기대했다. 선발은 황동하다. 이 감독은 매번 2위 팀 경기는 관심이 컸다. 가장 중요한 대결이기도 하다며 지금까진 2위 팀과 맞대결에서 많이 이겼지만 과거는 잊고 남은 한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아 외인 에이스로 올해 12승을 기록했던 제임스 네일은 지난 24일 창원 NC전에서 타구에 턱을 맞아 골절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정규 시즌 남은 경기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받았다. 기아는 신속히 대응했다. 올해 도입된 단기 부상 대체 외인 제도를 활용해 대만 리그에서 활약하던 좌완 에릭 스타우트 30일을 영입했다. 그는 이전에도 대체 외인 후보 명단에 있었던 선수다. 이미 실력 평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고 현장의 요청에 구단이 즉각 움직여 선수 및 팀과의 협상을 신속히 마쳤다. 내일은 24일 부상을 입었고 25일 수술을 받았다. 기아가 내일의 정규 시즌 결장을 예상한 것도 25일 오전 무렵이다. 기아는 이틀 만에 선수와 스타우트의 전 소속팀인 중신 브라더스와 협상을 끝냈고 스타우트는 27일 입국했다. 그리고 28일 4만 5천 달러, 약 6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됐고 28일 팀과 첫 만남을 가진 후 29일 첫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기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7일 입국한 스타우트의 비자 발급에 총력을 기울여 비자까지 획득했다. 그 결과 스타우트는 1일부터는 자유롭게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단 일주일 만에 영입과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속으로 1일 선발로 스타우트가 나서기를 바랐다. 일단 컨디션은 완벽한 상태였다. 대만 리그에서도 경기당 109를 꾸준히 던졌다. 이동 거리가 짧고 시차 적응도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의 상태도 좋았다. 취업 비자가 마지막 관문이었는데 이 또한 구단이 잘 해결했다. 이 감독은 주저없이 스타우트의 1일 등판을 결정했다. 스타우트의 1일 출전을 원했던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스타우트의 등판 간격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좋지 않았다. 또 삼성은 현재 기아의 1위 추격 마지막 주자로 꼽힌다. 삼성은 스타우트의 투구를 직접 보지 못했다. 생소함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전력 노출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규정상 스타우트는 가을 야구에 출전할 수 없다. 포스트 시즌에 만날 일도 없었고 남은 경기에서 삼성을 상대할 거란 보장도 없었다. 만약 스타우트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면 기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8월 27일 광주 SSG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이 나흘 휴식 후 등판하거나 혹은 이날부터 확대되는 엔트리를 활용해 불펜 데이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었다.
우선 양현종은 27일 체력 소모가 심했다. 단순히 기록상으로는 5이닝 사실점이지만 이날 4회와 5회 사이에 비가 내려 1시간 가까이 경기가 중단됐다. 양현종은 일단 공을 던졌지만 5회에 크게 고전했다.